네, 안녕하세요. SNT 그리고 수학하는 준 이승준 수학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제 로고인데 그 유튜브도 해요. 근데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수학을 좀 넣고 싶어서 이게 절대값 넣고요. 여기다 이제 보면은 파이가 보여요. 파이. 이 정도로 수학에 열정입니다. 그래서 수학하는 준, 제가 승준이라서 뒤에 준을 썼고요. 수학하는 중 이렇게 해서 좀 두 개의 의미를 넣고 싶었는데 잘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래봬도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이제 내년이면 4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개념을 정말 똑바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오답 정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제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고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진선 여고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선은 시험이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여고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몇 해 전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조절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교재인데, 부교재가 23년에는 절대 등급을 썼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수학의 신이라는 그 두 교재가 다 5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되게 어려운 교재예요. 그 교재가 올해부터 유형 교재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완자픽이라는 비상교재를 썼고요. 2학기 때도 바뀌어서 해결의 법칙이라는 이제 천재에서 나온 이제 그 교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진선은 진선이다. 알겠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쉬워졌다 그래서 완전 쉬워진 게 아니에요. 여고 중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작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자작 문제를 내다 보니 학생들이 손을 못 댔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조금은 난이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자작 문제를 만지시다 보니까 되게 실수를 유발하게끔 문제를 출제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의 문제에 조건이 많게는 5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작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진다는 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작 문제와 외부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진선은 1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부터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3문제 정도가 이제 보통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22, 23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19문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항이 적다?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등급 컷이 7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까지 이렇게 널뛰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 자작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여기 보이는 서술형 한 문항이 10점이에요. 10점이다 보니까 그 서술형이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후루룩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선은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개념을 정말 잘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조건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문제로 연습을 하고 나서 대치동에 있는 문제 혹은 사군지에 있는 문제들에서 심화 문제가 거의 다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로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대치권이나 아니면 학군지에 있는 것들로 연습을 하셔야 이것들이 조금씩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부교재가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교재 정도의 수준, 중하나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1초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끝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시간을 벌어야 변별력 있는 문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선 요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예비고1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11월, 12월에 공통수학2 개념 플러스 실력반을 제가 운영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다 공수2까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데까지 미적분까지도 끝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행과 선행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2를 연습을 해서 그 내용 가지고 시험을 보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공수2로 도형의 방정식이 넘어가면서 도형에 대한 해석이 단기간에 안 됩니다. 절대로. 중등 도형에 대한 내용과 고등에서 배우는 그런 도형에 대한 해석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한 달 남짓한 요 여름방학에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셔야 1월, 2월에 하는 공통수학까지 해서 이 1학년의 시험 성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2 개념 실력, 공통수학을 듣고 대수나 미적분 특강으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가셔야 1학기 성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수2로 도형의 방정식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통수학 워드시마 그리고 내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제 반은요. 거기 나와 있는 데를 쭉 보시면 되는데 공수2의 정확한 개념 정리과 문제 적용을 위한 연습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해석하라는 거지. 그리고 중등도형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수2 심화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즉 공수2 심화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요. 저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걸 뽑아내는 연습을 할 건데 이 과정이 잘 안 돼 있으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플러스 실력반의 목표는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마무리하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저 반은요. 본교재는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부교재는 제가 자체 교재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띄엄띄엄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낮은 문제에서부터 높은 문제까지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쟁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집을 한 권을 써서 이 문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스텝별로 밟아나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이제 시중교재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시중교재를 다 편집해서 따로 워크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걸 사용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제가 배부가 될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제 교재 라인업이 이제 좀 저도 영어를 좀 멋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어가 생각이 안 나서 수학을 좀 만나고 좀 느끼고 즐기다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짰어요. 예. 촌스럽긴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 라인업을 짰고 각 그 라인마다 이제 뒤에서 라인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실력은요. 본교재 수학을 만나다와 시중교재를 쓰고요. 심화는 수학을 느끼다와 워크북 자체 교재가 나가요. 그래서 그 수학을 느끼다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저런 멘트를 적은 겁니다. 그 워크북은 시중교재에 있는 스텝 2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걸 또 난이도별로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은 스텝 1하고 섞인 문제를 배부할 거고 난이도별로 제가 또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 때는 수학을 즐기다는 이제 내신 기출문제가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 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 주간지인데 좀 잡지처럼 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좀 그래서 잡지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여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캐릭터인데 제 와이프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시험 대비 3주차 때부터 이렇게 파이널 교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반응이 좋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대치동 선생님이라면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과연 저는 뭐가 다른가? 왜 이승준이라는 강사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철저한 관리력이 더해질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저는 그걸 못 보겠어요. 오답 정리를 할 때
본인은 안다고 막 딴청 피고 이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모르는 문제를 다 취합합니다. 조교쌤이 다 취합을 하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모르는 문제만 제가 앞에서 풀어주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는 질문한 거 어떻게 되죠?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데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브에 그런 파일들이 다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 숙제 못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저도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막 촬영하고 새벽까지 찍고 학생들 모르는 거 오답 정리해서 다 올려주는데 그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뷰 테스트는 이렇게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틀리는 문항은 제가 주간지에 개인별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에는 굉장히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게 제 개인 스튜디오인데 이 개인 스튜디오에서 모의고사 문제들은 제가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인강 퀄리티 정도로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은 제가 그 QR을 해가지고 제 교재 위에다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촬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찍어달라고 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찍어주고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답 문항을 집요하게 관리, 이게 드라이브인데요. 이 드라이브 안에 그 오답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영상들을 다 수업 중에 풀었던 것도 편집을 할 거고요. 그 조교쌤들이.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질문한 거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답 정리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자 시스템 개인별 시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왜 이건 숙제를 안 했는지 제가 멘트까지 위에 매주 적어주게 되거든요. 그런 멘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상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 타임 테이블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당일 배운 건 당일 끝내는 게 지금 이반의 목표예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도 보통은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1시간 동안 오답 정리를 하는데 리뷰 테스트를 25분 동안 하고요. 나머지 오답 정리를 이렇게 끝내는 식으로 갈 겁니다. 본 수업은 2시간 가고요. 30분 정도 제가 일찍 마무리를 하고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끝낸다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타임테이블 2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 범위가 끝나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는 조금 타임테이블이 바뀌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학생들이 풀게 되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본인들이 느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적어도 2-3번, 5번 안쪽으로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내려가야 될 시간이 됐군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수학 이제 내신 1등급은요. 너무 뻔한가요? 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너무 뻔했죠? 네, 이상 이승준 수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